반갑습니다. 자, 페이지 106페이지 우주 기본 입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106페이지 우주 기본 입자. 사실 오늘 배우는 거는 고1 때도 다뤘었고 고2 때도 충분히 배웠었고 거기다가 화학에서 좀 많이 봤던 부분이라 크게 어렵게 느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일 처음에 팽창하는 우주인데요. 이거를 하려면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되죠. 흡수 스펙트럼. 우리가 우주의 저온의 기체,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의 저온 기체에 빛 에너지가, 빛이 통과하게 되면은 이 저온의 기체에 해당하는 전자들이 자기 영역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를 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분광기로 이렇게 쬐게 되면은, 분광기를 통해서 쬐서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은 연속 스펙트럼의 모양을 하나 특정 부분에 이렇게 검은색 선, 흡수선이 나타나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 불러줬었죠. 흡수 스펙트럼. 근데 이 흡수 스펙트럼이요, 이제 별을 관측할 때 관측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주에 에너지가 굉장히 적은 기체, 저온의 기체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 멀리서 오는 은하의 빛 같은 경우에는 그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이 잘 관측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 거기에서 관찰되고 있었어. 그게 너무 신기했고 누가 허블이라고 하는 양반이 맨날 첫날 저거를 봤다 그랬지. 흡수 스펙트럼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이 허블이라고 하는 양반이 흡수 스펙트럼을 보니까 이 흡수선이 어느 쪽으로 적색, 우리가 스펙트럼이라 봤을 때 이쪽이 붉은색이고 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해갖고 이쪽을 청색이라고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빨간색 쪽으로 이 흡수선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더라는 거지. 그죠? 그래? 선생님, 저 사무실에 잠깐 손님이 와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봐라. 알겠지? 쏘리. 자, 그래서 이 허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적색 편의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이 흡수선이 적색 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더라는 거지. 연병할 흡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자, 얘가 움직이면 물질이 바뀐다는 건데 갑자기 저온의 기체가 바뀔 리가 있나, 그자? 적색 편의 현상이 왜 나타나냐고. 적색 쪽으로 움직이는 이 적색 편의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나타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멀어지고 있다 이거죠. 도플러 효과. 거리가 멀어지면 파장이 늘어난다. 그죠? 파장이 늘어나면은 빛 같은 경우에는 적색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그죠? 그래서 흡수선이 적색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적색 편의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도플러 효과로 봤을 때 지금 저 은하가 멀어지고 있다. 은하가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은하가 멀어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허블이라는 양반은 뭐 한다? 허블의 법칙을 통해서 은하 후퇴 속도를 구해준다. 그래서 허블의 법칙이라 하면 은하 후퇴 속도 V는 허블 상수 H 곱하기 R. 그럼 H는 뭐라 그랬어요? 71 플러스 마이너스 3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파섹. 무슨 말이냐? 1메가파섹 떨어져 있는 거리의 은하는 1초당 71 플러스 마이너스 3km씩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얘가 기준이죠. 근데 여기에 거리를 곱해요. 은하까지의 거리.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우주 후퇴 속도가 더 빨라진다. 그러면 우주 후퇴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는 것은 적색 편이 또한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유 가릿? 됐나? 자, 지우고 다시 가겠습니다. 야, 사무실에 손님 왔는데 쌤 칠판 지우기 없이 이렇게 수건으로 지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좀 쪽팔리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x축에 뭐가 들어가고 은하까지의 거리가 들어가고 y축에 뭐가 들어가 준다? 은하까지의 후퇴 속도가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뭐를 의미하겠어요? 아까 전에 V는 H 곱하기 R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R분의 V 때려주시면은 H가 되죠. 고로 뭐다? 거리분의 후퇴 속도는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뭐를 의미한다? 허블 상수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에서 조금 더 플러스 시키면은 이거죠. 그러면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주느냐?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거리, 이거 고3인데 이거 모르면 안 되겠죠. 거리 구해주는 공식 뭐예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뭔 말인지 알겠죠? 설마,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속력분의 거리는 시간인데 우주의 나이를 구하려면은 얘도 고로 시간이잖아. 나이도. 그럼 어떻게 구해줘? 시간을 구해주려면은 속력분의 거리. 그럼 여기서 속력이 뭔데요? V잖아요. 거리는 뭔데요? R이잖아요. V분의 R 세려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허블 상수의 역수가 만들어지겠죠. 허블 상수의 역수는 고로 뭐를 의미한다? 우주의 나이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분의 허블 상수의 1이다. 허블 상수분의 1이다. 그럼 여기서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줘요? 거리 구해주는 공식을 세려주시면 되는데, 거리를 어떻게 구해주냐면은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주죠. 즉 시간은 h분의 1이니까 속력을 곱해주면 되겠죠. h분의 1 곱하기 속력 뭔데요? 빛의 속력 곱해줘야 되겠죠. c죠. 그럼 h분의 c 해주시면 우주의 나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주의 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주의 크기. 거리는 우주의 크기. 그래서 허블 상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주의 나이야. 그리고 우주의 거리인데 우주의 나이는 h분의 1이고 우주의 거리는 h분의 c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106페이지 봤습니다. 그죠? 한 개 더. 야, 우주에 팽창할 때, 우주가 팽창할 때 중심이 누구야? 우주 팽창의 중심이 누구야? 내가 너가 수업하는데 가갖고 수류탄을 깠어. 그러면 수류탄 깠는 그 폭발의 중심은 어디야? 그렇죠. 없죠. 폭발의 중심은 없어요. 중심이라면 움직이면 안 되는데 폭탄이 터진 부분도 팽창을 하니까 우주의 팽창의 중심은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문제에서 지구 이지랄병 하면 좀 틀린 거죠. 자, 넘어와가지고 107페이지 빅뱅 이론. 빅뱅 큰 폭발 이 말이죠. 이거는 허블 상수, 허블의 법칙을 조금 역으로 생각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조지 가모라고 하는 사람이 빅뱅 이론을 얘기를 할 때 약간 허블의 법칙을 좀 이용했다. 그래서 좀 약간 거저먹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쨌든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다라는 건 과거로 돌아가면 과거로 돌아갈수록 그 크기가 점점 작아졌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I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은 점 한 개였다 이렇게 되겠죠. 이 점 한 개가 구 밀도의 점 한 개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폭발이 일어난 이후에 지구 그리고 태양,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천체들이 그리고 모든 에너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개소리 집어쳐라. 자, 그러면 순서를 봤을 때 어떻게 누가 먼저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 주변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에 대해서 좀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 입자들 중에 작은 애들부터 먼저 만들어졌을 거니까.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작은 거인 원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원자라고 하는 건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요. 사실 원자 핵은 플러스를 띄고 있는 놈과 아무것도 안 띄고 있는 놈으로 나눠지죠. 그 주변에 마이너스를 띄고 원자 핵을 돌고 있는 전자가 있다. 사실 우리는 오비탈을 알아서 이 확률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보호의 법칙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원자 핵이 가운데 센터에 있어주는데 플러스를 띄는 새끼는 누구고 아무것도 안 띄는 새끼는 누구냐? 플러스를 띄는 새끼는 양성자다. 아무것도 안 띄는 놈은
중성이죠. 중성자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죠. 그럼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이루고 있는 놈은 누구냐? 바로 업커크 그리고 다운커크입니다. 양성자는 업커크 2개와 다운커크 1개, 중성자는 업커크 1개와 다운커크 2개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쿼크들을 나눌 때는 뭘 기준으로 나누어 주느냐? 바로 전하량입니다. 전하량. 그러면 잠깐 넘어가지고 전자의 전하량 얘기해 볼까요?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러면은 양성자의 전하량은 플러스 1, 중성자는 말 그대로 전기를 띄면 안 돼요. 봅시다. 오커크는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고 다운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닷셀에 합쳐주시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 되죠. 그래서 양성자가 플러스 1의 전하량을 띄고 있다. 그 다음에 중성자 같은 경우에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합쳐주시면 얼마? 빵! 전하량을 띄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물질을 이루는 입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만들어져야 돼? 제일 작은 애들이 누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 제일 작은 애들인 쿼크들과 전자. 전자는 어디에 속하죠? 경입자. 영어로 하면 뭐예요? 렙톤. 얘한테 속하죠. 즉 경입자 그 다음에 쿼크들이 6쿼크와 6경입자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원자, 핵이 만들어진 다음에 온도가 떨어져서 원자, 핵이 전자를 포함하면 원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별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수소 원자, 핵보다 무거운 원자, 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우고. 자, 우선 선생님 폭발이 일어났을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 딱 2개 있었어요. 고2 때 얘기했었는데 기억나는 사람? 내가 칠판에 적어준다. 3분 38만 년. 안 보이네. 그래 쌤 친구예요. 자, 3분 38만 년. 이 시간이 왜 중요한데요? 폭발이 일어난 지 3분 뒤에 뭐가 만들어졌다?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 어떤 원자, 핵이 만들어졌는데?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죠. 질량수가 얼마예요? 4고 원자 번호가 2번. 고로 양성자가 2개고 중성자가 몇 개? 4개인. 2개인. 그래서 합쳐져서 질량수가 4인 헬륨이 만들어지고 38만 년 때 뭐가 만들어졌는 거예요? 원자가 만들어졌죠. 얘가 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가 중요한 이유는요. 조지 가모가 주장했는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무슨 증거가 되느냐? 이 조지 가모라고 하는 사람이 빅뱅 이론을 학계에 발표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 다 웃었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 전에 정적 우주론이라고 아인슈타인이 먼저 얘기를 했죠. 우주는 뭐 팽창하고 이런 거 알고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인슈타인 그때 완전 물리학의 완전 어떤 최고자인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그 전에 사실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좀 있었지만 거기에다가 빅뱅 이론을 제시해버리니까 약간 개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2가지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증거는 폭발이 지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어난 뒤 3분 뒤에 원자, 핵이 만들어지면서 우주에 수소하고 헬륨이 질량비가 3대 1로 있을 것이다. 계산을 해보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멋있다. 그죠? 3대 1로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이제 관측도 실제로 안 해봤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진짜 뭐예요? 스펙트럼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3대 1이었던 거죠. 두 번째, 38만 년 때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원자가 전자를 포함했다라는 거죠. 원자는 원자 핵에다가 전자가 들어왔다라는 거니까. 야, 자세한 부분은 우리 화학 강의 했는 거 보세요. 우리 시간이 조금 촉박하니까. 그죠? 어찌됐든 원자 핵을 전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전에는 3000 켈빈의 온도를 뛰어넘는 온도였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3000 켈빈을 뛰어넘는 온도였기 때문에 전자들이 미친듯이 개나대고 있었다. 전자들이 개나대니까 누가 직진을 못해? 빛이 직진을 못하고 안개가 낀 것 마냥 분산되어 가지고 그 뿌연 상태, 불투명한 우주였잖아요. 38만 년 이전에는. 근데 38만 년 때 원자핵이 전자를 가지면서 즉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전자들이
이제 못 나대게 되니까 빛이 드디어 직진할 수 있었죠. 이때 우주를 만드는 최초의 빛이 만들어진다. 직진성을 가지는 최초의 빛이 만들어진다. 이 빛을 갖다 우리가 뭐라 불러줬다?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불러줬죠. 우주 배경 복사. 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지고 지금 지구에도 그 우주 배경 복사가 들어오고 있을 걸 하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걔는 에너지로 따졌을 때 한 2.7켈빈에서 3켈빈 정도의 온도 정도를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펜디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었죠. 지금 집에서 라디오인가 TV인가 본다고 안테나 만지다가 이상한 전파가 잡히게 되고 그 전파를 이제 보니까 2.7켈빈에서 3켈빈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주 전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구가 있는데 우주 전 지역에서 똑같은 전파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옛날에 빛이 만들어졌을 때 최초의 빛인 우주 배경 복사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그래서 이 학기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두 가지 증거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코비라고 하는 인공위성과 WMAP이라는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제대로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죠. 그죠? 그래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뭐가 발견됐어요? 10만 분의 1이었나? 100만 분의 1 정도의 불균일성을 발견했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물질이 많이 모여 있었다. 그래서 빛이 시간차를 내면서 좀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이 부분 불균일성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불균일성을 통해서 우주 전체 구조에 대해서 이 과학자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은 뒷부분 넘어가서 볼 건데 그 전에 대폭발 우주론 좀 정리를 해보고 갑시다. 책을 보시면 페이지 107페이지. 쌤 오늘 니들 뒷부분 수업하는 줄 알고 뒷부분을 막 이렇게 PPT하고 만들어놨는데 그걸 못 띄워가지고 책을 좀 볼게요. 자, 107페이지 맨 위에 프리드만 우주 모형 보이는데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계 밀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임계 밀도보다 큰 경우 열린 우주, 임계 밀도와 같은 경우 평평한 우주, 임계 밀도보다 작은 경우 닫힌 우주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은 열린 우주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팽창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평한 우주는 팽창하다가 멈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등속도로 팽창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에 팽창하다가 멈춘다라고 되어 있는데 등속도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밑에 적어 놓으세요. 옛날에 쌤 수업할 때 적어 놔라 그랬었는데. 자, 그 다음에 닫힌 우주 같은 경우에 우주가 팽창하다가 다시 수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기준은 항상 누구다? 임계 밀도라는 거 크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지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2번 보시면 세 가지 우주를 구분하는 기준, 평평한 우주의 밀도를 뭐로 잡는다? 임계 밀도라고 한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내려오시면 현재의 우주는 어때요? 거의 평평한 우주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 나오고,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졌는 그 과정을 봤을 때 맨 밑에 보시면 급팽창 이론과 가속 팽창을 포함한 대폭발 우주론, 이 대폭발 우주론이 조금 보완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쭉 밑에 보시면 대폭발이 발생한 직후에는 급팽창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팽창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된다? 점점 줄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팽창 속력이 다시 증가해야 된다. 왜 그래야 돼? 왜? 우주가 폭발이 일어나고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아까 전에 봤었던 양성자, 중성자, 쿼크 이런 원자, 핵 물질들이 만들어지면서 물질들이 질량을 가지니까 중력이 생기겠죠? 중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폭발 팽창 속력이 줄어야 되죠. 왜?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팽창 속력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제일 처음에 대폭발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하고 막 그게 막 미친듯이 다 만들어졌는데 이 물질들이 조금 만들어지면서 중력 때문에 조금 이제 팽창 속력이 줄어든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팽창 속력이 다시 증가한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단순한 우주
대폭발 그 빅뱅 이론으로는 우주가 지금 평평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가속 팽창되었다라는 내용이 좀 플러스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등장했는 거고요. 뒤로 넘길게요. 자, 뒤로 넘기면 요게 나옵니다. 대폭발 우주론의 미해결 문제. 미해결 문제. 자,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암흑물질 먼저 얘기를 해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 실제로 발견된 질량은 인계 밀도에 미치지 못한다. 인계 밀도가 돼야 되잖아. 지금은 평평한 우주니까네. 인계 밀도가 돼야 되는데 인계 밀도가 안 되는 거야.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모르는 물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물질이 뭐예요? 암흑물질이에요. 이거 뭔지 몰라요. 만약 여러분이 밝혀내시면 노벨상입니다. 그 다음에 암흑에너지. 위에서 네 번째 줄. 가속 팽창하는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력에 반대한 어떤 힘이 필요하다. 아까 전에 물질이 생기면서 중력이 생겨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주가 팽창하는 속력이 줄어들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가속 팽창이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가속 팽창이 나왔다는 것은 이 중력에 반대되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뭐냐? 암흑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책에 있는 것보다는 스님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뒤로 넘겨주시고요. 페이지 110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 상호작용과 그리고 표준 모형과 기본 입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상호작용이라고 하면은요, 우주에 자연에 존재할 수 있는 네 가지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뭐예요? 중력. 잠시만요. 중력 보이지? 중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양력, 약한 상호작용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강력, 강한 상호작용력이라고도 얘기를 해줍니다. 네 개 중에 누가 제일 커요? 강력이 제일 크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애는 양력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만류 인력에 대한, 즉 뉴턴의 가르쳐줬던 만류 인력에 대한 내용과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는 만류 인력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르게 구별을 해갖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뉴턴이 제일 처음에 얘기했는 거는 뭐예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만류 인력 중에 한 개고, 만류 인력을 계산해주는 식은 거리의 제곱분의 두 물체의 질량 m1 곱하기 m2에 비례한다. 여기 비례상수 g 세려주시면 중력 되죠. 자세히 그림 그려갖고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고3이니까. 자, 그 다음에 전자기력. 전자기력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전기를 띠고 있는 두 입자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죠. 얘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두 물체의 전하량 Q1 곱하기 Q2 곱하기 콜롱 상수 K 집어넣어 주시면 전자기력 되겠죠. 여러분 나이는 고3이니까 역시 그림을 그려서 자세히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호작용력. 상호작용력은 뭐냐면은 베타 붕괴될 때죠. 베타 붕괴. 이게 뭔데요? 베타 붕괴가 뭐예요? 이거 다 알아야 한다. 제일 처음에 중성자, 양성자가 우주에서 대폭발로 만들어졌을 때 그 개수의 비가 똑같았어요. 근데 중성자라고 하는 놈은요, 혼자 있으면 불안정해요. 그래서 중성자는 혼자 있으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변신을 합니다. 누구로 변신을 해? 양성자를 변신해요. 그때 튀어나오는 게 두 개가 있죠. 전자 한 개와 중성미자 한 개.
전자 중성미자를 뱉으면은 양성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중성자와 양성자의 질량을 상대적 질량을 똑같게 보지만 정확하게 따져줬을 때 누가 더 질량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중성자가 더 크겠죠. 중성자에서 전자와 그 중성미자가 떨어져 나와야 양성자가 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봐줄 수 있고, 이게 베타 분계예요.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때, 그때 그 에너지, 그때의 힘을 양력이라 불러줍니다. 약한 상호작용력. 그 다음에 강한 상호작용력. 강한 상호작용력. 강한 상호작용력은요, 두 가지가 있죠. 양성자가 원자 핵 안에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중성자하고 이래 있고. 그럼 양성자는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반발력. 그러죠? 그죠? 밀어내는 반발력이 있어요. 원자 핵끼리 밀어내는 그 양성자들끼리 밀어내는 반발력. 그 반발력을 없애주고 원자 핵의 가운데 묶어주는 그 힘을 갖다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은 강력이라 불러주죠. 근데 강력도 한 가지 뭐냐면은 쿼크들끼리도 어쿼크 두 개와 다운쿼크 한 개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쿼크도 분명히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가지니까 얘들끼리도 서로 밀어낼 거라고요. 근데 밀어내지만 양성자로 한 덩어리로 있어준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렇게 묶어주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강력입니다. 그러니까 원자핵 안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게 만들어주는 힘은 모두 강력이 되는데 두 가지 종류 있죠. 쿼크들 사이의 강력과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강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장 이론이라고 아직까지 완벽한 이론은 아닙니다. 다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이론은 아니지만 누가 제체 우주 폭발이 일어나고 이게 원래 한 개의 힘으로 다 같이 있었겠죠. 한 점에 있었으니까 폭발이 일어나고 누가 먼저 떨어져 나왔다? 누가? 제일 처음에 뭐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양성자들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물질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으니까 중력이 떨어져 나오고 걔네들끼리 서로 묶여져서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졌으니까 양성자, 중성자들 그 사이에 작용하는 강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양력과 전자기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오케이? 제일 처음에 물질이 만들어졌다라는 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생겼다라는 거고 그건 중력이 생겨야 되고 다시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입자들이 합쳐지죠. 양성자와 중성자로 쿼크들끼리 합쳐져서 양성자, 중성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강력이 생겨야 되고 강력이 생긴 다음에는 이제 양력과 전자기력이 생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쌤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나고 피곤해 뒤지겠다. 자,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111페이지죠, 이제. 표준 모형과 기본 입자입니다.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지?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가 있고, 기본 입자 말고 물질을 이루게 해주는 이 물질들이 합쳐질 수 있게 해주는 매개를 해주는 매개 입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까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기본 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매개 입자 이렇게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 입자는 우리가 배웠었던 이 쿼크들과 그리고 전자 이런 애들을 묶어서 우리가 기본 입자라고 불러줍니다. 아까 전에 다 봤던 내용이라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가 양성자는 어떤 쿼크가 이루고 있는지 중성자는 어떤 쿼크가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 그리고 쿼크의 종류는 안 봤으니까 쿼크의 종류만 좀 볼게요. 우리가 봤던 건 어쿼크와 다운쿼크 밖에 없었죠. 어쿼크 다운쿼크 말고 맵시 쿼크 참커크라고 하는데 참이라고 하는 말이 매력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의 뭐 매력이다, 맵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맵시 커크. 그 다음에 스트레인지 커크. 이거는 야릇하다 이런 이렇게 또 1시 19분에
야릇하다. 그죠? 이 남자들 시커먼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야릇하 어떻게 19금 넘어가나? 어? 자, 어쨌든 얇은 커크, 스트레인지 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꼭대기 커크인 탑 커크, 우리 명성 탑 그 학원처럼 꼭대기 커크인 탑 커크, 바닥 커크인 바텀 커크, 이렇게 6가지 커크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2가지 업커크와 그리고 다운 커크. 왜 얘네들이 중요해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렙톤이랑 경입자의 특징인데요. 그 렙톤이랑 경입자라고 하는 것도 렙톤이랑 경입자라고 하는데 렙톤이랑 경입자가 동의어죠. 경입자를 영어로 렙톤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얘들 같은 경우에는 렙톤은 중력, 전자기력, 약한 상호작용력 작용을 하고 강한 상호작용력에는 전혀 이제 영향을 끼쳐주지 않죠. 강한 상호작용력이라고는 원자 핵 안에 있는 입자들만 이제 영향을 끼쳐주기 때문에 쿼크들이나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전자 이런 애들은 포함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내부의 구조가, 내부 구조가 없는 점입자와 같으며 쿼크보다 가볍다. 졸라 가볍죠. 한 1800개 정도는 모여줘야 양성자나 중성자 1개 정도의 질량을 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질량수를 매길 때도 전자는 빼잖아요. 그리고 쿼크와는 달리 합쳐지는 게 아니라 지들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쿼크의 종류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기출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렙톤의 종류 볼게요. 렙톤은요, 전자 중성미자. 이게 전부 다 중성미자들이 붙어요. 미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기호로 표기하는 거 봐주시면 되고, 뒤로 넘길게요. 뒤로 넘겨서. 칠판에 적어갖고 다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진도가 조금 느려요. 그래서 112쪽까지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칠판보다는 책을 좀 보면서. 그래. 근데 우리가 앞으로 칠 수능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부 다 알고 있어줘야 되겠죠. 맞아요. 자, 뒤로 넘겨와서 이제 매개 입자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표준 모형이라고 하면 2가지, 기본 입자, 매개 입자. 기본 입자는 우리가 여태까지 좀 잘 알고 있었던 애들이잖아요. 누구요? 쿼크하고 그 다음에 렙톤들. 매개 입자는 우리가 잘 못 들어봤던 새끼들 누굽니까? 중력을 매개하는 중력자. 발견됐어요? 안 발견됐어요?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통일장 이론이 완벽하진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력자가 안 발견됐으니까. 전자기력은 광자라고 해서 매개입자가, 광자는 질량과 전하가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바로 광자입니다. 광자 미친 자죠. 그 다음에 양력을 매개하는 입자는 2가지가 있습니다. Z보손과 W보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실 때 중성자가 양력에 의해서 양성자랑 전자를 베타 붕괴할 때 중성미자가 나오죠. 이때 얘네들이 이제 좀 맞아요. 이거 발견되면 노벨상이죠. 어찌됐든 간에 계속 보시면 이 양력을 매개하는 입자들이, 그러니까 베타 붕괴를 할 때 이 상호작용력을 끼쳐준다라는 거 2가지가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 강력은 글루온과 파이온이 있습니다. 글루온은 누구? 쿼크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매개입자고요. 파이온은 누구? 핵자들, 양성자랑 중성자들 사이에서 이 강력을 매개하는 입자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우리 다 봤네요. 다 봤어. 됐어. 훌륭했었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뒤에 거 좀 더 들어갈까? 사실 오늘 배운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졸라 강력하게 반대하네. 자,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전기장하고 정전기 유도 들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도 오늘 학교 갔다가 피곤할 낀데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공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씻고 자러 가는데 그 전에 선생님 페북 들어가고 페이지 좋아요 그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 좀 눌러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자요.